10억이 상위 10%? 당신이 생각한 중산층 기준, 과연 현실일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10억 순 자산이 있으면 상위 10%에 속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10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과연 현실은 그럴까요? 오늘은 10억 순 자산이 상위 10%에 속한다는 말이 현실적인지, 또 진정한 중산층이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10억 순 자산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을 모두 포함한 액수를 의미합니다. 이를 듣고 10억이면 정말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만 사실 10억이 그렇게 대단한 자산은 아닙니다. 요즘 같은 물가 상승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10억이라는 금액이 과연 안락한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례를 통해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볼까요? 사례 1. 자산 10억,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김 씨 부부는 50대 중반에 접어들며 퇴직 후의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성실히 일해 10억 원 정도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10억이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매달 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비 등을 합치니 매달 약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죠. 이렇게 계산해 보니 10억 자산으로는 20년 동안 생활하기도 빠듯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추가 지출을 고려한다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김 씨는 자산 규모가 꽤 크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생활비를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사례 2. 자산보다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 정 씨는 40대 후반에 10억 정도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 아파트도 한 채 가지고 있고 금융 자산도 조금씩 모아둔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현금 흐름이 없다면 매달 생활비 걱정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 씨는 지금 다니는 회사를 은퇴한 후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임대 수익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게 되니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즉, 자산 10억 자체보다는 이 자산이 매달 얼마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사례 3. 생활 수준이 문제. 박 씨는 30대 초반에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며 상당한 자산을 모았습니다. 현재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유는 그의 생활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매달 외식과 여가 활동에 많은 돈을 씁니다. 이 생활을 유지하려면 매달 약 700만 원이 필요하지만 자산을 굴려서 매달 이 금액을 벌어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는 현재 생활 수준을 낮추기 위해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자산이 많아도 소비 습관과 생활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산은 금방 줄어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10억 원의 순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락한 삶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과 생활비와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죠. 따라서 단순히 자산의 크기만으로 중산층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진정한 중산층이란 무엇일까? 그렇다면 중산층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의 크기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과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과 소비 습관 그리고 생활 만족도입니다. 첫 번째로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자산 자체는 많아도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면 그것은 고정된 숫자에 불과하죠. 현금 흐름을 통해 자산을 유지하거나 늘려가는 것이 중산층으로서의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로 소비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과도한 소비를 한다면 자산은 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소비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만족도입니다. 자산의 크기와 별개로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10억이 상위 10%라는 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활과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죠. 결론, 당신의 기준은 무엇인가? 결국 10억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산이 얼마냐에 집착하기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며 행복한 삶을 설계하는 것이 진정한 중산층의 기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흔히 10억이 있으면 상위 10%에 속한다고 쉽게 말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중산층의 삶은 자산의 크기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산을 통해 얼마나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10억이 상위 10%라는 말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지금부터 자신의 자산과 삶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결국 돈이 많아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돈은 금방 줄어들기 마련이니까요. 상위 10%, 그 이상인가 이하인가? 앞서 10억 자산이 중산층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번에는 10억 순 자산이 과연 상위 10%의 기준이 되는지,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사실 10억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 이를 단순히 상위 10%로 연결짓기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 하나만으로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행복을 모두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에서 자산 규모가 10억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상위 10%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 10%의 개념은 자산만을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유함이나 경제적 안정감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죠. 중산층 기준의 변화, 소득과 소비 패턴. 최근 몇 년간 사회의 중산층 기준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중산층의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자산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예전에는 5억만 있어도 중산층으로 충분히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10억 이상으로 올라간 느낌입니다. 하지만 자산의 크기만이 중산층의 기준일까요? 중요한 건 매달의 현금 흐름과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 10억이 있다고 해도 매달 수입이 없고 자산을 소진하는 구조라면 그것은 중산층의 안정감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10억이라는 금액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이유죠. 사례 1, 높은 생활비로 인한 압박. 정 씨는 서울의 중심가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1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여전히 경제적으로 불안하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아파트를 유지하고 서울에서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매달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정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매달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 씨는 결국 아파트를 매도하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기며 여유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자산의 규모가 곧 안정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생활비와 유지비용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진정한 중산층의 안정감이 생기는 것이죠. 사례 2, 현금성 자산의 중요성. 최근 김 씨는 1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묶여 있습니다. 매달 현금이 필요할 때마다 자산을 유동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들죠. 김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병원비가 발생하면서 이 자산을 빠르게 현금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 결국 병원비를 충당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례는 자산의 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10억 원이라는 자산이 있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없다면 필요할 때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중산층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현금성 자산을 일정 부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3, 은퇴 후의 생활비와 자산관리. 박 씨는 60대 중반에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30여 년 동안 열심히 일한 끝에 10억 원 정도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생활비를 고민하다 보니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에게 지원해줄 돈까지 생각하니 10억이 결코 큰 돈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익 창출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 임대 수익과 투자 수익을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은퇴 후 생활비를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산 규모가 크더라도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안정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억의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결국 10억이라는 자산이 상위 10%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산의 크기만으로 중산층의 기준을 정하기에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죠. 물가 상승, 생활비 증가, 고정 수입의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진정한 중산층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산의 크기보다는 현금 흐름과 소비 습관을 중심으로 중산층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과 안정감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거나 행복하지 않다면 그 돈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10억이 상위 10%라는 말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자산을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산층의 안정적인 삶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죠. 여러분은 10억이라는 자산이 상위 10%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신의 자산 구조와 현금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산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이 만들어내는 안정감과 행복입니다.